영어를 잘하려면 술집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서울대에 와서 첫 학기 첫 수업을 영어로 했거든요. 그때 뭐 절반 이상이 빠져나갔어요. 쌍욕하면서. 근데 뭐 강연 많이 하고 사는 사람으로서 그거는 듣기 좋은 얘기네요. 저 어렸을 때 명절날 이렇게 모이면 집안 그거에 늘 사회를 봤어요. 말을 어려서부터 아마 제법 잘했나 봐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학교 행사에서 사회를 한두 번 본 기억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미국 유학을 갔어요. 근데 미국에서 장학금을 받으려면은 실험 조교를 해야 되는데 실험을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기껏해야 한 15분 정도예요. 근데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연습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정작 이제 첫 시간이었는데 아니 뭐 2분도 안 됐는데 어떤 여학생이 손을 드는 거예요. 이제 긴장이 되니까 그 여학생으로 하여금 무려 5번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만들었어요. 맨 마지막 5번째는 겨우 제가 제정신을 차리고 조크랍시고 한 게 내가 요즘 귀가 안 들려서 뭐 이러면서 걸어 내려와서 그 여학생 바로 앞에서 서가지고 질문이 뭐였냐고, 화장실 가도 돼요? 그 여학생은 5번에 걸쳐서 화장실 가도 되냐는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학생은 그 여학생대로 상당히 뻘쭘했고 저는 저대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고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소리가 귀에 계속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야, 쟤랑 어떻게 한 학기를 보냈냐. 이제 그날부터 그 다음 시간을 준비하는 게 제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준비했어요. 모든 걸 이제 각본을 다 해갖고 대사를 다 외운 상태에서 이제 하는 거죠. 무사히 2번째 시간이 이제 그래도 지나갔고요. 3번째 시간엔 무슨 일이 벌어졌나. 제가 리허설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새벽 5시에 리허설을 끝냈어요. 그리고 기숙사에 가서 잠이 든 거예요. 알람을 해놨어요. 근데 너무 깊이 잠들어갖고 이게 울리는데도 제가 못 듣고 잔 거예요. 전화 소리가 들려서 뻘떡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더니 너 실험 시간이야. 제가 실험실에 안 나타난 거예요. 전화 내려놓고 대충 씻고 그냥 달려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제가 가르쳐야 되는 학생들 앞에 면목이 하나도 없는, 영어도 제대로 못해, 시간도 못 맞춰. 참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4번째, 5번째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저는 이제 드디어 각본을 기가 막히게 세밀하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학기 중간쯤 되니까 자신감이 약간 붙기 시작했는지 그 첫 학기에 제가 최우수 조교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남의 나라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새로 시작한 거예요. 영어로 정중하게 강의하면서 수준 높게 조크도 하면서 이래야 되는 거를 완전히 그냥 백지 상태에서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듯이 이제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경험을 쌓아가고 그러고는 이제 하버드 대학에 갔는데 하버드는 사실은 굉장히 강의를 잘하시는 교수님들이 참 많아요. 연구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들인데도 그분들 간에 묘한 경쟁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잘하는 게 또 그 캠퍼스에서 굉장한 그거예요. 교수들 간에 우월한 존재로 이렇게 떠받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새롭게 시작한 무슨 방법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비디오 테이핑 하는 방법. 그 당시에 이제 비디오가 막 개발돼서 이제 보급되고 이런데 가르치는 걸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그걸 틀어놓고 함께 보면서 저 코칭도 하고 비판도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상 자기가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 가르치는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남들이 다 같이 보면서 지적질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대상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조금 이상한 데가 있어요. 잘나서요. 자원했어요. 제가 조교들 중에서 할 사람 하겠다고 그 훈련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박사도 받기 전 대학원생인데 그 센터의 멤버가 돼서 그 후로는 이제 제가 그거를 찍어서 같이 이거 하는 그 과정도 진행도 하고 뭐 이러면서 많이 배웠어요. 왜 그런 자존심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처음에는 전 장학금도 못 받고 이제 겨우 갔는데 어느 날 그 컬리지언의 일면에 외국인 조교들 영어 발음 나빠서 못 듣겠다 일면 기사로 났어요. 그래서 학교가 모든 외국인 조교들을 영어 시험을 보기로 했어요. 우리 다 끌려가서 필기 시험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피킹 면접도 한 거예요. 근데 전 면접을 하는데 거기 면접 선생님들이 잠깐
잠깐 하더니 야, 너 뭐 1년밖에 안 된 놈이 영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하는 것보다 영어를 빨리 해야 되겠다는 거에 더 제가 신경을 써서 제 친구한테서 정말 코칭도 많이 받고 이럴 때 어떻게 얘기하면 돼? 그럼 그 친구가 이런 표현 저런 표현 재밌는 표현 뭐 이런 거 다 가르쳐주면 그 서너 개를 그날부터 한 며칠 동안 길 걸어 다니면서도 그냥 계속 연습했거든요. 근데 약간 걔가 남부 사투리를 써요. 그러니까 five라고 안 하고 five 이렇게 약간 이상한 사투리가 있거든요. 근데 난 걔한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은 동양놈인데 South Carolina, Georgia, 뭐 Louisiana 요쪽 동네 발음을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향이 그쪽이냐고. 뭐 촌놈이냐 이건데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그랬거나 말거나 저는 미국 사람이냐라는 걸 받은 거잖아요. 아싸 나 이제 영어가 어느 정도 됐구나. 그러던 어느 날 대학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더니 절더러 신입 대학원생들 강의 조교해야 되는 티칭 어시스턴트들한테 어떻게 하면 영어를 빨리 배우나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달라고. 그래서 뭐 이런 걸 날 다 시키나. 근데 하라니까 또 전 했죠. 제가 마이크 잡고 영어를 잘하려면 술집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뒤에서 난리가 났어. 기침하고 뭐 막 뒤에서 난리 났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전 연습을 했거든요. 제 깐에는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듣기 싫었던 말은 제가 가르치는 클래스에서 학생들이 미국 아이들이 외국 놈이라서 발음을 못 알아듣겠다라든가 뭐 이런 소리를 저는 정말 절대 안 들으려고 했어요. 그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저는 거의 영어 발음도 성대모사 하듯이 발음 연습을 했고요. 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로 저를 훈련을 많이 제가 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귀국을 한 거죠. 귀국해서 이제는 한국말로 해야 되는데 처음엔 정말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제가 적응을 비교적 잘하는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바꿔서 하면서 영어를 번역하는 스타일의 이제 한국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양쪽의 이런 장점들을 제가 그런대로 잘 다듬은 것 같아요. 저는 서울대에 와서 첫 학기 첫 수업을 영어로 했거든요. 그때 뭐 절반 이상이 빠져나갔어요. 쌍욕하면서. 그때는 서울대학 교정 전체에서 영어 수업이라는 게 없던 시절이거든요. 그 후로 뭐 한 10년은 지나야 이제 영어 수업이라는 게 이제 붐이 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쫙 또 난 거예요. 어느 교수가 미국에서 왔는데 영어로 수업을 한다더라. 뭐 이래갖고 이제 소문이 막 돌았죠. 그런데 그 무렵에 이제 제가 한국말로 하는 상황에서는 누가 그것도 지적해 주더라고요. 한국말로 할 때 절대로 영어 단어를 쓰지 않는다. 전 진짜 말하면서 영어 단어를 안 쓰려고 무지무지 노력했어요. 제가 되게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한 것 같아요. 미국 아이들한테 영어 못한다고 지적당하고 싶지 않아서 필사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했고, 한국에 와서는 우리 한국 학생들한테 지가 미국 물 먹었으면 다야 뭐 툭 하면 영어 단어 남발하고 그 얘기 안 듣고 싶어서 온 신경을 집중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제는 AI 앱이 기가 막히게 잘 나와서 뭐 영어 못해도 앱 가지고 다니면서 해외여행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지만, 그래도 언어 능력은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잘 배워둘 필요가 있어요. 모르면서 이 앱에 의존하는 거랑 알면서 가끔 내가 필요할 때 조금씩 쓰는 거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언어를 잘 배워둔다고 하는 건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를 제대로 배우는 과정에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정말 제대로 습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거예요. 언어를 잘 배우는 건 전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 언어를 어떻게 하면 잘 배우느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스타일이 결코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문법 틀려도 뜻은 통하는 건데 그거를 굳이 우리는 시험까지 봐가면서 그걸로 대학 떨어뜨리고 그래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영어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드라마도 보고 외국 사람도 만나서 이렇게 대화 나누고 이러면서 영어 그 구사 능력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결정적인 데가 어디냐면요, 하버드 대학에 가보면 강의 시간에 들어가 보면 미국식 영어를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너무나 많은 외국 출신의 교수들이, 연구자들이 하버드 대학 교수들을 하고 있어요. 그 양반들이 자기 원래 나라의 언어에서 나오는 약간의 그 액센트가 있어요. 그게 매력적이에요. 이제는 그게 오히려 더 멋있어 보여.
그리고 학생들이 그거에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저처럼 너무 그렇게 발음이나 이런 데 신경질적으로 예민하게 하실 거 없어요. 발음 좀 투박해도 아무 상관없고요. 문법 조금 틀려도 그거 별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외국 사람들 만나서 그냥 자꾸 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만의 독특한 영어 스타일을 이제 찾게 되실 거고요. 그게 이제는 매력이에요. 그렇게 해서 영어 하시면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즐거웠습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